네, 2025년 메디케어 엘리지빌리티 오늘 준비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클레이머. 네, 저희가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 중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선된 정보를 알려드리지만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주제를 선정하기에 앞서서 좀 고민들이 있었는데, 네, 오늘 어쩌면 들으시는 얘기들 중에 대부분이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중에 처음 듣는 내용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뻔하지만 뻔하지 않을 수도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점, 이 점 잘 봐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파트 A, B,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는 비즈니스는 파트 C 혹은 파트 D 혹은 서플리먼을 그거를 이제 판매하는 것이 저희의 메인 비즈니스인데 이를 위해서는 파트 A, B 가입을 도와드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수반되어야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전히 다양한 케이스를 제가 좀 접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비슷하고 혹은 유사하고 저 또한 또 처음 보는 케이스에서 알게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정리를 하고 이제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곧 이제 AP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가 AP 관련된 내용들을 앞으로는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AP 오늘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올해는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 A의 베이직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65세 혹은 65세 이상이 되는 분들 중에 그게 65세라는 나이가 첫 번째 조건이죠. 필수 조건이죠.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에 시티즌, 미국 시민이나 아니면 퍼머넌트 레지던트 그러니까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꼭 이제 필요한 필수 조건이죠. 물론 65세 이하에서 뭐 장애를 갖고 있다거나 뭐 기타 다른 이유로 갖고 계신 분들도 더러 계시지만 일단 오늘은 그 부분은 차치하고 65세 혹은 65세 이상인 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인 분 중에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분들이 엘리지블이 있으세요. 그런데 파트 A는 크게 두 종류로 가입하는 분들이 종류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안 내서 프리미엄 프리 파트 A를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파트 A를 돈을 주고 사셔야 되는 분이 계세요. 자, 그렇게 두 가지로 두 분류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프리미엄 프리 파트 A를 가지려면 앞서 말씀드린 65세와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이 조건 이외에 앞으로 말씀드릴 네 가지 조건 중에 한 개가 충족이 되어야만 파트 A가 프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조건, 그 첫 번째 조건은 이미 소셜 베네핏을 받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소셜 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계신 분, 혹은 레일로드 리타이먼트 보드라고 해서 미국 철도청에서 일을 하셔서 그쪽을 통해서 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는 분들은 이 조건이 충족되면 그분들은 프리미엄 프리 파트 A를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소셜 시큐리티를 받는 경우라고 했는데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조건이 있어야 소셜 시큐리티를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앞서 말씀드린 65그 시티즌이고 그리고 펄머넌 레지던트고 그 65세 이상이고 뭐 이런 것들은 기본 조건으로 딸려가는데 물론 소셜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좀 뭐 미망인이거나 이러면 좀 더 낮은 나이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그 특이한 경우 몇몇을 빼면 기본적으로 그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셔야 되고 똑같이 40 크레딧을 갖고 있으셔야 소셜 스큐리티 엘리지빌리티가 생기세요. 그러면 40 크레딧, 뭐 잘 아시죠? 10년 정도, 그러니까 분기마다 원 크레딧을 받게 되시니까 40 크레딧은 10년 동안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되는데 도대체 원 크레딧, 원 크레딧을 내려고 하면 내가 뭐 돈을 어느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원 크레딧이 제대로 뭐 IRS에 제대로 그 반영이 되려면 내가 1년에 어느 정도를 벌어야 네,
그 돈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할 텐데 원 크레딧이 인정을 받으려면 세금을 1,810불은 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애뉴얼 인컴이 최소한 7,240불은 되셔야 네, 크레딧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파트 A를 프리로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본인의 배우자, 생존에 계시건 혹은 사별하신 경우이건 혹은 이혼한 경우이건 간에 배우자가 이미 소셜 인컴이나 아니면 그 아까 썼던 미국 철도청에 있는 베네핏을 받고 있는 경우 혹은 일리저블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네, 또 미망인이든 아니면 배우자 여건 아니면 그 이전 배우자 여건 간에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디볼스한 경우에 어떤 경우에 내가 그러면 해당이 될 거냐? 그러니까 나는 크레딧이 하나도 없다. 혹은 크레딧이 모자란다. 포리 크레딧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 이전 배우자가 포리 크레딧이 이미 있고 그래서 나는 이혼을 했다. 이런 상황이면 최소한 결혼 기간이 10년은 지나셔야 되고요. 10년 이상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 나이와 상관없이 이전 그 배우자의 나이가 65세 혹은 그거보단 많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본인이 그러니까 신청하는 그 메디케어 파트 A를 신청하는 분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결혼을 했고 안 했고는 이전 배우자가 결혼했고 안 했고는 상관이 없는데 신청하려고 하는 내가 결혼을 했으면 자격이 없습니다. 요게 이혼한 경우에 요 조건이 꼭 필수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두 분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다 최소한 62세는 이상이 되셔야 되고 이혼한 지 2년은 경과하신 후에 네, 이혼한 배우자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망인의 경우, 그렇죠. 사별하신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기간이 이제 본인이 60세 됐거나 아니면 본인의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라고 하면 네, 지금 기준은 67세가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인데 그래서 60에서 67세 사이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두 가지 조건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은 네, 앞서 드린 포리 크레딧이랑 뭐 유사한 이야기고 그리고 또 레일로드에서 일하셨을 때랑 뭐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여지는데 본인이나 아니면 본인의 배우자가 정부 기관에서 상당 시간 길게 일을 하셔서 메디케어 텍스가 이미 완납이 된 경우, 그러니까 10년 이상 일하신 경우에 무료 파트 A가 네, 수령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조건으로는 뭐 배우자가 아니고 부모님이신데 자녀분의 디펜던트야.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부양가족이 되는 거죠. 자녀의 부양가족이 되는 경우에 자녀가 10년 이상 일을 해서 네, 크레딧을 다 잘 쌓아서 있는 경우에 자녀분이 돌아가셨을 경우 부모님이 자녀분의 크레딧을 가지고 프리미엄 프리 파트 A를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는 충족을 하셔야 프리미엄 프리 파트 A를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쪽에 이 네 가지 경우 중에 하나도 혜택이 안 되고 그냥 단순히 65세가 지나셨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자이신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네, 파트 A를 먼틀리 프리미엄을 내시고 구입을 하셔야 돼요. 바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크레딧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파트 A의 먼틀리 프리미엄이 상이합니다. 첫 번째, 제로 크레딧, 그러니까 크레딧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업투 그 29 크레딧. 그러니까 여기는 언더떨이니까 0부터 29 크레딧까지는 올해 기준으로 월 518불을 내셔서 파트 A를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30 크레딧부터 39 크레딧이 있는 경우에는 올해 기준으로 258불을 내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매년 오르죠. 26년 되면 아마 이거보다 더 오를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는 올해 기준이라는 거 잘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본인이 가입하셔야 되는 65세 때 가입하셔야 되는 기간을 놓친 경우도 많이 계시죠. 많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분은 파트 A를 언제 가입해야 됩니까? AP 때 가능한가요? 아니요. AP 때는 불가능하세요. AP 때는 파트 A 혹은 파트 B 이때 제때 못했던 분들은 AP 때 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GEP라고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요 석 달 동안에 파트 A나 파트 B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혹시 SEP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연중에라도 이 SEP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AP 기간 동안에 파트 A와 파트 B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파트 A의 두 종류 중에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지금은 두 번째 부류인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경우, 파트 A를 사야 하는 경우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5세 혹은 그 이상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미국에 거주하고 계셔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그 해외에 있는 경우 뭐 말씀드렸는데, 음, 프리미엄 프리미엄 프리 파트 A를 가입이 가능한 분들은 해외에서도 해외에 있는 공사관이나 뭐 영사관이나 혹은 대사관 통해서 해외에 계시면서도 가입이 가능하신데 돈을 내고 파트 A를 사셔야 되는 경우는 반드시 미국으로 돌아오셔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게 그 얘기입니다. 반드시 미국에 거주하고 계셔야 돼요. 돈을 내고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혹은 미- 영주권자이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됐냐면, 영주권 받은 지 5년 되면 가입이 가능해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게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스페시픽한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5년 받았고 5년 이상이 됐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파트 A나 파트 A를 신청하는 그 먼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5년 동안 계속 미국에 계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영주권을 5년, 뭐 6년 전에 받고 한국에 한 2, 3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 신청을 했다. 그러면 그분은 5년 동안, 신청 직전 5년 동안 미국에 쭉 계셨던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영주권 받은 지 5년이 됐으니 나는 엘리지블 할 거야. 물론 신청을 해봐야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런 분들은 엘리지빌리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파트 A를 돈 주고 사는 분들은 반드시 파트 B를 가입하셔야 돼요.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A만 갖고 있고요. 뭐 이게 안 돼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파트 B도 가입을 하셔서 파트 A 프리미엄도 내시고 파트 B 프리미엄도 내셔서 그 돈을 다 내셔야 파트 A, B가 둘 다 유지가 됩니다. 네. 요거는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뭐 직장을 다니거나 뭐 이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뭐 파트 A는 일단 갖고 파트 B는 내가 나중에 직장보험 없어지면 가입해야지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내가 크레딧이 없어서 쭉 가입을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돈을 내고 사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파트 A를 돈 주고 사시면 동시에 반드시 파트 B도 신청을 하셔야 돼요.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아마 이제 인터넷상에 있는 정보 중에 2026년 파트 B 돈이 올해 185불에서 21불 50전 인상된 206불 50전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보다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10% 이상 오르는데, 네, 이거는 확정되면 또 다시 한번 알려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네, 내년에는 200불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A는 말씀드렸고요. 파트 B 다시 한번 B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B도 파트 A의 그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첫 번째 프리미엄 프리 파트 A,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파트 B에 가입이 가능하시고, 물론 당연히 돈을 내셔야죠. 파트 B에 돈을 안 내는 경우는 메디케이드를 갖고 있는 경우 외에는 없죠. 예. 그래서 돈을 먼틀리 페이, 그 먼틀리 프리미엄을 내시면서 파트 B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뭐 당연히 매달 잊지 않고 꼬박꼬박 프리미엄 내주셔야 되고요. 한 2, 3개월 지나면 캔슬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올해 기준으로 185불보다 훨씬 더 많이 내는 분들이 계세요. 뭐 많이 다 아실 것 같은데, 얼마라고 이걸 이제 읽고요. 이 얼마, IRMAA, 이게 뭐냐면 Income Related Monthly Adjustment Amount. 쉽게 얘기해서 부자들은 파트 B 돈 더 내라는 거예요. 먼틀리 인컴이 왼쪽에 보이시는 인컴 브래킷에 해당되는 분들은 옆에 있는 것만큼 올해 기준으로 185불이겠죠. 185불 플러스 저 돈만큼 더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금 보고를 할 때 나 혼자 하느냐, 그렇죠. 이제 이미 사별했거나 뭐 이혼했거나 기타 등등 해서 혼자서 싱글로 그 텍스를 파일링 하시는 분이 계시고, 메리드 조인트 파일링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에 따라서 네, 인컴 브래킷이 좀 달라집니다. 네, 올해 기준 개인만 볼게요. 10만 6천 불 이하이면 네, 얼마가 따로 붙지 않아요. 그냥 185불 내시는 거고, 내년 같은 경우는 뭐 206불 50전이 확정이 된다면 딱 그 정도 내시고 추가로 더 내셔야 될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10만 6천 불이 초과돼서 그게 13만 3천 불, 그 사이면 월 74불씩 더 내시는 거고, 그리고 제 끝에 있는 것처럼 월 소득이 50만 불 이상이면 예, 먼틀리로 파트 B 프리미엄을 443불 90전을 더 내셔야 돼요. 네, 저 이만큼 내시는 분까지 아직 못 봤는데, 예, 뭐 한 400불 내는 분들, 그 근처까지 내시는 분들은 예, 여러 번 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있다는 점 잘 봐주시고, 혹시 고객 중에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내를 하실 때 파트 B는 185불이고요. 뭐 이렇게 안내를 하실 게 아니라 인컴 같은 것들을 확인 한번 하셔서 뭐 싱글로 하시는지 아니면 메리드 조인트로 하시는지에 따라서 이 정도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제 오늘은 저희가 파트 A, B 얘기를 하려고 했으나 이제 얼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얼마는 그러면 파트 B만 내느냐? 아니요. 파트 D도 얼마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보통 돈을 그렇게 많이 버시는 분들은 파트 C보다는 서플리먼트 갖고 계실 확률이 높은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파트 B도 돈을 더 내야 되고, 네, 파트 D도 돈을 더 내야 되고요. 그리고 파트 C를 갖고 계셔도 그 D를 별도로 갖고 있지 않아도 파트 C 안에는 약보험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파트 B보다는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같은 브레이킷 기준으로 네, 어디셔널 먼틀리 차지가 네, 뭐 지금 13불에 10만 6천 불에서 13만 3천 불 사이면 13불 70전을 더 내셔야 되고, 그리고 50만 불 이상을 내시는 경우에는 85불 80전을 더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분들이 파트 D 혹은 뭐 파트 C를 해서 돈을 하나도 안 내는 그런 플랜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네, 요 금액만큼은 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파트 B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요번에는 메디케어 파트 A를 돈을 주고 사야만 하는 경우, 그죠?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파트 B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데 여기 지금 표현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네, 파트 A를 돈 주고 사셔야 되는 경우는 파트 B도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파트 B를 돈 주고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파트 A를 돈 주고 사시는 분들이 파트 B를 가입하려면 그런 분들은 65세 혹은 그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네, 영주권자이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하기 전에 직전 5년 동안은 계속 미국에서 쭉 거주를 하고 계셨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이게 사실은 저도 항상 받으면 어려운 질문이었고, 그리고 그 주마다 조금 환경도 다른 것 같고 해서 그 섣불리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참 어려웠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오피셜리 답을 좀 찾아서 오늘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받아서 제일 대답하기 곤란했던 질문은 뭐냐면 65세가 지나셨는데 크레딧이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메디케어 가입을 못 하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바마 보험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실질적으로 2, 3년 전만 해도 저희한테도 저희 그 버지니아 쪽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계셨는데 버지니아가 그 오바마 보험을 주 스테이트 베이스로 바꾸면서 65세 이상이면서 오바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많이 쫓아냈어요. 왜냐하면 메디케어 가입하시라고. 예,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바마 케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주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시면 그 주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네, 주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네, 메디케어.gov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했고 거기에 보면 질문을 해서 답을 주는 그런 그 웹사이트에 있는 툴이 있어요. 거기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인슈런스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yes 대답을 해요. 그러면 헬스 인슈런스 마켓플레이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한테는 오바마 보험이겠죠. 여기서 보험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yes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럼 다음 질문은 쉽게 얘기해서 10년 동안 본인이나 배우자가 그죠? 텍스를 냈습니까? 물어보는 질문인데 쉽게 그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면 포리 크레딧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이겠죠. 그래서 포리 크레딧이 없어요. No 하면 어떤 답이 나오냐면 당신은 파트 A 프리미엄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즉 오바마 보험을 그대로 갖고 있어도 좋고 아니면 메디케어에 가입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65세가 지나셨고 메디케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크레딧이 없어서 메디케어를 파트 A 돈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가입을 못하고 계신 분들은 오바마 보험에 가입을 해도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AP 되거나 하면 또 이제 AP 하면서 OEP 기간도 되는데 아마 두 개가 맞물려 돌아갈 텐데 아마 비슷한 케이스를 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보게 되실 수 있는데 요거를 근간으로 해서 오바마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된 내용 말씀 마치겠습니다.